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정오 하루 동안 주목할 만한 뉴스와 아젠다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경쟁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간의 비난 공방이 뜨겁습니다. 포문은 김황식 전 총리가 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올해 2월까지 모두 10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 광고비 증가가 문제라면은 김황식 후보가 거쳐온 대법원과 행정부가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타이슨 얘기를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후보께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식이면 김 후보는 자랑하는 게 뭐죠? 본인이 자랑하는 게 대법관 하셨다, 감사원장 하셨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 총리 하셨다 이런 거 자랑하시죠? 예. 그런 식이라면 이런 선거 기간에는 그런 모든 기관, 대법원, 감사원, 우리 행정부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주장대로 한다면.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할 때요.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에서 후보 나오신 분이 똑같은 무슨 중공업이 광고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저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의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분이고요. 예. 현대자동차 사장 이계한 후보셨군요. 크게 자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광고를 현대중공업에서 한 10배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철에 그러면 현대자동차 광고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몽준 후보가 뛸 동안은 현대중공업 광고를 중지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거는 그 회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예. 김 후보께서는 이런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얘기 잔뜩 해놓고 나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의혹이 제기된 거다. 네거티브로 보일 일은 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더 문제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김 후보하고 상관없이 이런 흑색 선전이 나오고 있다면 예. 그 참모들은 아주 위험한 참모죠. 어허. 그 경선을 정말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김 후보는 참모들을 전혀 통제 못하는 무능한 후보죠. 그렇게 또 연결을 해서 무능하죠. 빗발을... 그렇게 말을 잔뜩 해놓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어제 제가 텔레비를 늦게 봐니까 그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경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권투 선수요. 그 선수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권투기에서 아주 쫓겨났죠. 예. 정치판에서도 이런 식의 반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김황식 예비 후보가 그러니까 귀를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저께 텔레비 보는데요. 정말 우리 정치판하고 저런 게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한편 김황식 전 총리 측은 반박을 했는데 시중에서 현대중공업 광고 문제가 회자되는 건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을 사실상 소유한 최대 주주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과 감사원, 총리실이 김황식 후보의 개인 소유 기업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투 경기 도중 상대기를 물어뜯어 퇴출된 타이슨을 김 후보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정몽준 의원은 제발 말씀의 논리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밌게 싸우는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은 오늘 불교방송에 나와서 뿌리 단위에서 띄워주실 분들의 기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떠나 서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쪽에서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고 상기하면서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뚜렷한 당내 경쟁자가 없어 무경선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서는 유불리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희일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가 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 공천 기초선거에 있어서는 폐지하는 것을 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쪽에서도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엄정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뭐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떠나서 정말 서로가 약속한 거 그거 지키고 신뢰를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초선거에서 이제 공천을 안 하는 부분이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미칠 수 있겠죠. 네. 말하자면 그 풀뿌리 단위에서 이렇게 띄워주실 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기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는 엄정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측 김효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의회 권력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상황이라면서 기초 무공천 시 새정치민주연합 참패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김효석 최고위원은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할 것이냐라며 그럼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폐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결국은 새싹은 돋아나게 될 것이고 그 새싹은 새정치가 아니겠느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서 무공천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효석 최고위원 인터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 이제 또 다른 발언이 그 이번 선거에서 어쩌면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발언은 좀 선거 참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 신념을 드러낸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이런 상태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예. 새누리당은 이제 공천해서 딱 정리해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 사람이 우리 당을 했던 우리 쪽 가까운 사람들이 난립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거의 선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민의가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새누리당이 국가 권력을 좀 독점하고 있고 의회 권력까지 독점하고 있고 그럼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딜레마에 대한 그 고민을 아마 그런 표현을 썼으라고 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네. 그러면 그렇지만 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는 국민만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우리가 폐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 이런 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결국 새싹은 잘 안 하게 돼 있는 거. 그 새싹이라는 게 결국은 새정치의 새싹이 아니겠느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고문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핵실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여간의 유화국면, 대화국면에서 이제 소득이 없었다. 예. 얻은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자신들이 말한 대로 첫째 강력한 위력을 보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할 때 모두가 다 사전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외무성을 통해서 핵실험을 예고하고 그리고는 핵실험에 돌입하는 이런 수순을 공통적으로 밟았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끝내고 이번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다면 북한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도 좋지만은 북한 측으로선 당장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북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지만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도발 같은 것을 하다가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조금 우리 정부도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며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국회의장단과 5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통해서 절충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제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에서 2014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제2대 이사장에 서영석 상임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참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체된 시기에 때마침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꼬이게 됐는데요.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나오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일하는 그동안까지는 열심히 해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